이거 모르니까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완전 가스라이팅인 거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믿고 걸으면 돼. 진짜 사기꾼들이 항상 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드디어 카메라를 유튜브 이제 시작한 지 3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드디어 내가 카메라를 바꿨다. 전에 쓰던 카메라가 5년이 넘은 카메라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오늘은 무슨 얘기 할 거야? 내가 올해 초에 올린 영상 중에 꼰대 상사에게 추천하는 책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 미국에서 회사를 4번 이직하면서 알게 된 꼰대 상사들에 대한 특징을 이제 담은 내용이란 말이야. 유입된 표를 볼 수가 있거든. 거기 보니까 페이스북이랑 네이버랑 카카오톡이랑 슬랙에서 많이 공유가 된 거야. 내가 아는 마케터 분이 있는데 내 영상을 단톡방에서 본 적이 있대. 사람들이 썸네일은 되게 자극적인데 내용이 되게 좋다, 그리고 되게 사이다다, 막 이런 얘기를 했대. 거기에 나온 5명의 상사가 있거든. 그 중에 4명이 내가 생각하는 꼰대 상사였고 1명이 존경받는 리더였어. 존경받는 리더 이름이 브라이언이야.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꼰대 상사들은 꼭 옆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에 비해서 그를 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브라이언은 내가 생각하는 정말 존경받는 리더의 완벽한 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심지어 다른 팀에서도 나도 브라이언 밑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칭찬이 자자하고 존경받는 리더였거든. 이 둘의 차이점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 그 꼰대 같은 상사의 특징과 존경받는 리더의 특징을 비교하는 영상을 오늘 찍겠다 이런 거. 이 둘의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어떤 게 있어? 첫 번째는 한계를 정해주는 상사랑 기회를 열어주는 리더야. 한계를 전해주는 상사는 이런 말을 보통 많이 해. 뭐뭐 해서 뭐뭐 한가 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앤드류가 어려서 아직 모르나 본데, 미국에서 살다 와서 뭘 잘 모르나 본데,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봐서 뭘 모르나 본데, 뭐 왜 네가 얼굴이 빨개지냐 오늘?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생각들로 나한테 한계를 정해주는 거야. 이거 모르니까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완전 가스라이팅인 거지. 나이, 성별, 가족관계, 전공, 그런 수많은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나한테 그런 프레임을 씌웠어.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라떼는 말이야. 반면 브라이언은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없었어. 나는 미국에서 유학생을 안 왔기 때문에 영어도 미국 사람들보다 부족했고 포트폴리오만 보고 면접을 보고 날 뽑은 거야. 그리고 일을 질 때도 내가 디자이너니까 디자인 일만 맡긴 게 아니라 SNS 마케팅 경험도 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조언도 구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중요한 막 임원 미팅에 나를 이제 참여시키고, 또 전문 일러스트레이터도 아닌데도 일러스트를 그려보겠다고 하니까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일러스트를 그리게 해줬어. 그래서 그걸 지금도 쓰고 있더라고. 그분이랑 일하면서 나조차도 갖고 있던 그런 한계를 깨부수는 계기가 됐어. 그때 내가 미국에서 인플루엔서로 활동하고 있어서 브랜드한테 협업하고 행사에 초대받으면 가야 되고 그런 일도 있었다. 근데 꼰대 상사들은 내가 그런 걸 이야기하잖아. 그럼 무시했어. 네가 별거 아니라는 듯이. 브라이언은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면서 유튜브를 시작했단 말이야. 자기도 유튜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런 것도 물어보고 되게 나를 응원해줬거든. 브라이언도 한국계 미국인이야. 원래는 영화 전공을 했는데 아마존에서 이제 마케팅 일을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전향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지 인종이라든지 출신, 성별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더라고. 그래서 나도 성지 PD를 인턴을 뽑는다고 해서 뽑았지만 처음부터 그냥 PD라는 이름을 줬거든. 사실 처음 했던 거는 그냥 편집 보조였어. 나는 그거에 대한 한계를 두고 싶지 않았어. 지금은 이제 성지 PD가 기획, 촬영, 컷 편집 그런 걸 다 거의 맡아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나는 열어주고 싶었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나는 사람을 뽑을 때 출신이나 학력, 전공 이런 거 안 봐. 그냥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거지. 그 가능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 그 사람의 평소 행동이라든지 하는 생각들이나 이런 거를 보거든? 그래서 나는 인턴을 뽑을 때 인스타그램으로 DM을 보내라고 했어. 그 이유는 인스타그램에 어떤 컨텐츠를 올리냐가 그 사람을 브랜딩 해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잖아. 자기를 브랜딩할 수 있는 걸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성지피드를 뽑을 때도 나한테 DM을 보냈고, DM을 보낸 그 아이디로 들어가서 어떤 글을 썼는지를 봤지. 성지 PD는 개인 계정은 따로 있고, 나한테 보낸 계정에 신문 기사라든지 카카오 택시 있잖아. 거기서 이제 광고하는 것들을 캡처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서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가능성을 본 거지. 인스타그램 펄스북이 되게 중요해. 넥클래스 원원 인스타그램 펄스북 밴드 가이가 있거든. 그걸 들으면 아마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대답만 하는 상사와 물어보는 리더. 내가 만난 최악의 상사들은 본인이 그냥 다 안다고 생각을 했어. 자기가 경력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팀원들의 생각이라든지 피드백이라든지 그런 거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했어. 그리고 그냥 항상 자기 주장만 해.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내가 문구 회사를 다닐 때 새로운 매니저가 들어왔어. 그 사람이 패션 마케팅 쪽에서 굉장히 일을 오래 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 사람도 문구 쪽은 처음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회사의 마케팅을 패션 쪽의 마케팅 방식을 가져오려고 계속 하는 거야.
럭셔리한 호텔에서 빌려가지고 파티를 하려고 그러고 쇼장이랑 패션쇼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막 홍보를 하려고 그러고 블로거들이라든지 다이어리 꾸미기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협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팅을 하면은 자기한테 다 보고하라고만 해. 그걸 듣고 이제 자기는 지시만 해. 근데 브라이언은 달랐어. 자기가 경력이 훨씬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팀원들을 모아가지고 팀원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본 다음에 결정을 하더라고. 물론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겠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건데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그걸 수용해서 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팀원들 입장에서는 나의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수요일마다 만나가지고 각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서로 피드백 주게 하잖아. 그리고 나도 물어보고 물론 내가 유튜브를 한 경력이 뭐 성진PD나 세진PD보다 오래됐지만 시청자의 입장에서 혹은 PD의 입장에서 내가 만든 썸네일이라든지 제목이라든지 기획 같은 것도 물어보고 내가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 두고 그게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드로잉드루 채널을 하는 게 더 재밌어진 게 나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고민한다는 게 나도 의지가 많이 되고 단순히 이 채널을 나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라 팀 드로잉드루라고 하잖아. 그게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를 약속하는 상사랑 현재를 약속하는 리더야. 내 밑에서 어느 정도 일하면 이런 거를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나중에 몸 해줄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믿고 걸으면 돼.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미래인데 자기가 어떻게 그걸 보장한다는 거야. 진짜 사기꾼들이 항상 하는 거 있잖아. 막 원금을 보장해준다던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없어진 사업군도 많고 권고사직 당한 사람도 되게 많잖아. 그랬던 사람들은 굉장히 공감할걸? 나의 직장 혹은 나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회사는 없어. 그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또 퍼스널 브랜딩 하는 게 중요하지. 인스타그램 퍼스널 브랜딩. 나름 인기 상반기. 그만하세요 좀. 멈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약속한다는 말보다 현재를 약속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야.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만났던 꼰대 상사가 자기 밑에서 몇 개월만 버티면 봉급도 올려주고 그리고 영주권도 해주겠다고 그런 소리 했어. 공주뽕 먹고 사기치는 애들이 제일 많아. 그 호주에서도 그렇잖아. 몇 개월을 버텼거든? 몇 개월 지나니까 그게 몇 년이 되더라고. 그래서 나 바로 짐 싸서 나왔어. 일이 힘든 것보다 사람 때문에 힘든 게 더 힘든 거 알지? 그래도 그동안 나한테 약속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나름의 버티려고 했던 건데 그게 무너지니까 그냥 나는 더 이상 그걸 지속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돈은 지금 당장 못 벌 수 있어도 내 건강은 지켜야겠더라고. 그리고 세상에 회사는 많아. 돈 벌 방법은 많거든? 억지로 막 몇 년 참고 버텼어 봐. 잘하면 영주권 받을 수도 있었겠지. 그럼 난 한국에 못 들어왔어. 그럼 나 지금처럼 이렇게 재밌게 일 못했을 거 아니야. 너무 신의 한 수인 것 같아. 그때 그거 박차고 나온 게.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 나도. 그래서 나 취업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너무 잘 된 거지. 길은 다 있어. 내가 준비만 돼 있으면 돼. 내가 성진PD 처음 왔을 때도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평생 있을 사람이 아니다.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일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내가 자를 일은 없을 거다. 그런데 보장해 줄 순 없다. 그래서 나랑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배우고 최대한 많이 얻어가고 그리고 자기 거를 해라. 그러고 이제 나갈 수 있을 때 얼른 나가라. 그 얘기를 했거든. 나가. 성진PD가 처음에 조금 섭섭해 하더라고. 근데 이제 나랑 계속 일하면서 그거를 이해하는 거지. 이제는 자기가 더 오래 일할 거라고 계속 얘기한다? 나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내가 만드는 콘텐츠들이 다 너의 거를 해라. 너의 퍼스널 브랜딩 해라. 그래서 그걸로 퇴사를 해라.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편집을 하고 있는 성진PD가 그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야. 결국에는 성진PD도 나중에 미래에는 나처럼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옆에서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그거를 적용해가지고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나중에 그렇게 되길 바래. 지금 내가 뭐 돈을 잘 벌고 뭐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현재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거를 자기한테 적용하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회 초년생들이 있다면은 회사를 다닐 때 눈치를 안 보고 회사를 다녔으면 좋겠어. 거기서 최대한 열심히 일하고 최대한 배울 수 있는 거를 배우고 자기 거를 최대한 챙기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녔으면 좋겠어. 꼰대 상사와 존경받는 리더의 차이점을 잘 구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사라고 한다면은 빨리 이직을 준비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오늘은 여기까지.